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급부터 풀어볼 겁니다. 회계 2급 실무 A부터 해서 풀어볼 거고요. 로그인 하실 때는 회계 2급 회사 A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당사의 예산 통제 구분은 무엇인가 부분이고요.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에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회계 쪽에 예산 통제 구분으로 해서 결의 부서인지 사용 부서인지 프로젝트별인지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사용 부서로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정답 2번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관리 모듈의 부가가치세 관리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원은 누구인가 부분이고요. 사용자 권한 설정 쪽에 들어가시면 모듈 구분과 관련해서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옆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듈 구분은 여기 회계관리 모듈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김은찬 부가가치세 관리 메뉴 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 부가가치세 관리 쪽 메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찾으라는 부분입니다. 김은찬, 전윤호 없어요. 김종민 부가가치세는 없죠. 권한 없습니다. 김은찬만 해당이 돼서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신규 거래처 등록 시에 거래처 구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초정보관리의 금융거래처 등록 내용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구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일반 거래처 등록입니다. 네, 금융거래처가 아니라. 네. 여기고요. 여기 구분해서 일반 무역 주민 기타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무역 주민, 기타는 일단 일반 무역 주민이 아닌 이외의 거래처라서 1번 맞고요. 무역 같은 경우는 무역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수출하는 쪽에 상대 업체나 이런 쪽을 하는 부분이 무역입니다. 수출 수입 관련된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부분으로 해서 세운교환서 아니면 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아니면 내가 교부하는 거래처, 이런 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3번 맞고요. 카드사가 틀렸는데요. 구매 대금의 결제를 위해 교부받는 신용카드는 금융거래처 등록 쪽에 있는 여기 카드사, 신용카드 여기 쪽인데요. 카드사는 그 가맹점의 입장에서 입력하는 게 카드사고요. 신용카드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법인카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 맞는 설명. 우리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2월 된 주 유명 본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부분이에요. 자, 외상 매출금 저는 이쪽에서 잘 보는데요. 회계관리 쪽에 여기 거래처 원장 여기에서 보시면 잔액으로 해서요. 저는 계정별은 외상 매출금 쪽이라서 이렇게 하고요. 전 기표 기간을 그냥 1월 1일자로만 둬요. 그럼 2월 된 것만 딱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정기 2월분만 딱 넘어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니까 주 중원이 해당되네요.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주 유명 본점의 2020년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매출 쪽이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해서 봐주셔도 되고요. 이런 데 있는 손익계산서 이런 데 봐주셔도 되고요. 총계정 원장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일단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보면 월이니까 월별로 조회해 보고요. 올해 전체로 해서 확인. 상품 매출액이니까 매출 이렇게 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가장 매출이 높은 달은
상반기 중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조회값이 더 많이 나오겠죠. 상품 매출 가장 높은 달이기 때문에 잔액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5월 달이 가장 높죠. 그래서 5월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발생한 부분이라 대변 쪽 보시면 됩니다. 잔액 말고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복이 자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서입니다. 비품에 대한 거 책장이고요. 이런 자산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보시려면 이제 고정자산 쪽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관리 쪽에 고정자산 등록 뭐 상관 아무 때도 없는데 현황도 괜찮고요. 이제 등록으로 가장 등록 첫 번째 메뉴로 해서 바로 해결해 보지요. 비품이고요. 책장입니다. 4번의 책장. 지금 영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에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메뉴를 빨리빨리 찾는 연습 위주로 해 주시는 거. 요거 조금 선행해 주시고요. 입력은 한 번 더 해보시긴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많이 만져보는 사람이 그 실무는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네, 20년도 1월 31일 결산 시 받으럼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해요. 회계처리 옳은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합계잔액시장표 이쪽을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근데 뭐 재무상태표 이런 데도 봐도 괜찮습니다. 편한 걸로 가셔서 보시고요. 1월 31일자로 여기 합계잔액시장표에서 받으럼 여기 잔액 439,000,000에 해당되는 1% 부분이고요. 자, 439,000,000 곱하기 0.01 여기에서 잔액 해당되는 232만 원은 빼주시고 그러면은 207만 원을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로 복준법에 의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손 충당금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대손 상각 비용으로 잡고 충당금은 더 높여주는 1번에 해당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8번. 다음 중 예산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예산관리 쪽에 가시면 신청, 편성, 조정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신청, 편성, 조정. 그리고 신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선행되는 반드시 필수적인 선행 부분은 아니에요. 선행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신청, 편성, 조정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유면 본점의 1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1월 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출용으로 하면 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형식으로 묶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2473579100으로 해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재무상태표에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출용에서 보셔야지 이렇게 통합된 계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정은 이게 통합되어 있지 않지만 제출용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제출용으로 봐주셔야지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한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명 본점의 2020년도 4월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부분입니다. 판매 관리에 포함된 직원급여 지출액은 뭐 900만 원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지출액 부분으로 해서 전액 현금 뭐 이런 게 나온 거 보니까 자, 일월계표 쪽을 묻는구나라고 해서 약간 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4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4월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된 거 차변이 지급된 쪽이고요. 지출, 대변이 들어온 쪽입니다. 현금으로 나갔니? 다른 현금 외의 걸로 나갔니? 대변 쪽은 현금으로 들어왔니? 아니면 현금 외의 걸로 들어왔니? 이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차변 쪽이 지출, 대변 쪽이 입금. 네. 그렇게 봤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직원 급여의 지출액은요. 900만 원. 9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뭐
괜찮아요. 네, 일단 보고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확실히 틀린 건지 좀 볼게요. 사무용품비 지출액은 35만, 40만 원이죠. 총 75만 원이죠. 75만 원. 총 75만 원. 그래서 틀렸고. 3번 판매관리에 포함된 직원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했다. 직원급여 현금 외의 걸로 했는데요. 틀렸고요. 4번 복리후생비를 전액 현금했다. 전액 다른 걸로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게 전표 내용 원창 조회가 돼요. 예. 참고로 보시고 나와서 이게 뭐야 하실까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우스가 더블 클릭이 좀 되는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요. 그렇고요. 자, 복리후생비에서 일단 직원급여 이게 1번이 맞네요. 직원급여 지출액은 9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거 900만 원 지출에 해당되는 걸로 1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명 본점에서 2020년도에 수령한 어음 중 실제 발행한 어음 몇 개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이거 자금관리 쪽에 자, 지급어음 명세서 여기 수불부 쪽을 가시면 됩니다. 수불부 2020년도니까 올해로 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보시면 네, 지금 수령된 것과 발행된 거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총 수령한 어음 실제 발행한 거 3개죠. 3개 보이시죠? 3개. 이 3매 발행된 거 발행 3개 이렇게 해서 3매로 바로 고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풀렸네요. 너무 싱겁네. 네, 12번입니다. 다음 주 2020년 3월 재경부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개정 과목입니다. 자, 예산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이고요. 3월 재경부 예산 쪽으로 해서 예산 초과 현황 여기 한번 볼까요? 3월입니다. 재경부고요. 승인 165%인 거, 165%인 거 보이시는 거, 통신비 보이시나요? 통신비 이렇게 1번 통신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유명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매월 30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등록된 자금 과목. 자, 여기 예산 쪽으로 해서요. 예산이 아니라 자금 쪽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쪽에 가시면 고정 자금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30일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30일날 사무실 임차료가 12월 말까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네요. 임차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14번인데요. 유명 본점의 2020년도 3월 31일 현재 현금 계정의 가용자금 금액으로 오른 부분입니다. 자, 현금 부분이고 가용자금 쪽은 이제 예금 쪽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서 보셔도 돼요. 그 자금 현황 쪽에 총괄 거래 현황 이런 쪽 보시면은 3월 31일이니까 네, 이거는 네 그냥 두시면 자, 현금이고요. 현금 계정의 가용자금입니다. 당일말 자금, 전일말 가용자금, 네, 전일말 가용자금 107,215,000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유명 본점의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외정 신고 누락분의 세액 부분입니다. 네, 이거 부가세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예, 여기고요. 신고서 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신고 쪽 가보시면 지금 1기 확정이죠.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해당되는 걸로 조회 네, 불러오기 하시면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있고요. 관련된 거 60만원에서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주 유명 본점의 2020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영세 매출이 발생한 거랬죠.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고요. 영세 매출 쪽으로 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더블 클릭. 예, 보이시죠? 네. 성호랑 한동테크. 그러니까 한동테크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블 클릭해서 그 원장이나 세부 조회를 하는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블 클릭. 꼼수죠, 꼼수.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17번 주 유명 본점이 2020년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총 얼마인가 라는 부분. 자, 고정자산 쪽은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쪽으로 가서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 4분기로 해서 이렇게 1기 예정 신고로 조회하시면 불러오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세액 총액입니다. 매입세액 총액 부분으로 해서 세액 쪽이고요. 230만 원 보이시나요? 이걸 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주 유명 본점의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보시죠. 고정자산 매입세 이거죠.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 본점이 1기 예정이니까 1, 2, 3, 1, 4분기 확인. 그럼 전자세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분이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외로 지금 그리고 매출된 쪽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분은 매출 매입이 다 있는데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1기 예정형 부분. 지금 볼게요. 매출처수 4곳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외에는 지금 매수 한 장 요거 있는 거 보이시고요. 2번도 맞고요. 자, 주한실업에게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발송했습니다. 총 6매. 틀렸네요. 5매라고 했으니까. 한동테크 2매 맞고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주 유명 본점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해서요. 2020년도 1기 예정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은 몇 개인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요령껏 보실 때도 괜찮으신데 1기 예정이라서 1, 4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1월, 3월로 해주시고요. 조회, 불러오기 이렇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매입처별이니까 매입세액 쪽이에요. 자, 세금 계산서에 발행되는 부분은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여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딱 찍어 보시면 해당되는 세무 유형이 해당되는 거가 여기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이렇게. 지금 4개가 해당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눌러볼까요?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입입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해당되는 세무 유형이 오른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편해요. 안 헷갈리시고. 4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유명 본점의 부가시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 어디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부가시세 신고 쪽으로 해서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사업장 등록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유명 본점 관할 세무서 서초 보이시나요? 서초 세무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